자, 이번 시간에는 정보봉사 이제 2회 병사의 평가 부분 보겠습니다. 평가. 자, 여기도 뭐 짤막짤막합니다. 정보 서비스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평가 방법, 다음 정보 서비스 평가 방법이죠.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이다. 그러면은 관찰, 면담 뭐 이런 것들이 좀 해당할 텐데, 특정 주제와 관련 있는 선택된 소규모 그룹, 소규모 그룹, 이렇게 소규모 그룹 나오면 이제 FGI가 슬쩍 생각이 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규제나 감정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의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표적 집단 면담 3번이 답이네요. 표적 집단 FGI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 나오냐면 우리 정보사 평가에서 포커스 집단 면담으로 해가지고 페이지 45페이지 45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표적 집단 면담, 뭐 규제나 감독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토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요거 보면은 상호작용, 그 다음에 비교적 소수 집단 사람들로부터, 그 다음에 요건 조심해야 되죠. 여기서 발견한 것이 큰 규모 인구에 적용할 수는 없다. 일반화 시키기엔 무리가 있다. 그 다음에 뭐 특히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소수민족 같은 특정 인구 정보 패턴 여기 이럴 때 좋다. 왜냐면 이제 설문 같은 거를 받기 쉽지 않은 사람들한테 처리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능력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문 받기가 힘드니까 이럴 때는 집단 면담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종의 면담 기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면담 기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면담 기법 페이지 44, FGI 45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CIPP 이런 거 있죠. 지역 분석법 이런 거. CIPP 같은 경우는요, 이게 도서관 경영론 쪽에 나와요. 도서관 경영론 쪽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CIPP는 좀 낯설 수도 있어요. 경영론에 가면 CIPP나 까메오 뭐 이런 이제 또 그 평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역입니다. 이거는 경영 쪽에 해당하는 거. 자, 그다음에 2번 볼까요? 2번. 자, 라이브컬 플러스. 자, 라이브컬 한번 가볼까요? 요게 이제 그 서브컬하고 관련해서 나왔던 거죠. 설문 분석법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설문 분석법 중에 하나. 페이지로는 43페이지. 이거 얼마 안 되네, 페이지가. 43페이지. 자, 서브컬 모형을 도서관 환경에 맞게 수정화해 만든 모형이다. 100%죠. 100%죠. 딱 맞죠? 요거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분 제가 얼마 전에 만났어요. 지금 정년하셔가지고, 올해 정년하셨나? 2022년 정년하셨나? 근데 제가 뵙고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조만간에 한 번 더 찾아뵈려고 생각 중이에요. 아무튼 도서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최저치, 인식치, 기대치 수준을 조사해서 평가한다. 맞죠? 인식 서비스 수준은 도서관이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나타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용자가 기대한 것, 그 다음에 도서관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거 인식, 그 다음에 내가 이것까지는 좀 참을 수 없다 이렇게 했었죠. 최저 인식치, 최저로 내가 그 마지노선 같은 거, 여기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다. 그게 최저치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의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식의 이유가 아니라 왜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식의 정도를 설명할 수는 있는데 인식의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라이브컬에서 보면 최저치, 이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수준, 내가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보는 거고, 현재 제공하는 게 인식치였고, 그 다음에 기대치는 원하는 거고, 그쵸, 그 부분이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추가로 나오면 이제 세 가지 결정 요인까지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원래 지금 이 설문에서 특히 이런 그 서브컬이라든가 이 라이브컬 같은 뭐 리커드 척도를 쓴다고 합니다. 만족, 불만, 매우 불만 뭐 이런 식으로 매우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5분 척도거든요. 이런 식으로 리커드 척도를 쓰는 케이스는 보통 인식의 이유가 아니라 인식의 정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인식의 정도.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서브컬도 제가 보여드린 자료 같은 건 리커드 5점 척도로 얘기를 되어 있고, 라이브컬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9점 척도. 9점 척도라고 어디 나와 있죠. 9점 척도, 리커드 9점 척도로 되어 있다 했죠. 그런 식이에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3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아까 알려드렸죠? 자, 다음에 정보 서비스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 중 방법이 다른 기법.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짧은 시간 내 객관적 조사 가능하다. 뭐죠 이거? 이거 설문입니다.
특정 표본집 또는 무작위 표출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의견 수렴한 법. 설문이죠? 설문지 있으니까. 모든 해답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식으로 질문하면서 특정 오류 변화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것도 설문에 대한 내용이고요. 해답자를 대면하여 구두 질문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나 의견, 태도, 경험 등 같은 필요한 사실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이거는 면담이죠. 3번 답은 4번입니다. 아주 뭐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설문할 때도 얼굴 보고 만나서 설문 받는 거 아닌가요? 이러시면은 좀 뭐 피곤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설문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문 보시면 표본 집단 대상, 방금 전에 표본 집단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광범위한 영역, 요거 광범위한 영역, 객관적 조사 가능도 나왔죠? 그 다음에 오류 최소화, 측정 도구 변화에 따른 오류 최소화도 여기 나옵니다. 여기 있죠. 동일한 설문지 제공하니까 특정 오류 최소화할 수 있다. 그냥 여기서 쭈루룩 다 나오네요. 설문조사법에서. 페이지는 42페이지. 다 왔다 갔다 해요. 그 앞에서 왔다 갔다. 여기가 어렵진 않을 테요. 않을 거예요. 자, 구두 질문, 면담, 경험, 사실 필요한 사실 안 하는 거, 요거는 면담 기법입니다. 자, 다음에 4번. 요건 살짝 종합적으로 나오고 우리 교재에서 잘 안 봤던 멘트들일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6판에서는 서베이란 말을 잘 안 썼는데, 이제 개정하면서 보통 서베이란 용어를 이제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한글로 서베이란 표현도 여기, 서베이란 표현도 이렇게 넣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요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용자의 행동을 연구하고자 할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여러분, 행동 연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행동 연구. 행동 면담, 자, 봐요. 행동은 관찰하는 거예요. 행동은 면담하는 거예요. 행동은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건 생각해 봐야 돼. 행동 관찰이죠. 행동 관찰. 그래서 행동 연구할 땐 관찰을 하는 겁니다. 동물 행동 연구도 다 관찰하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설문지를 설계하는 초기 단계. 설문지를 설계하는 초기 단계에 유용한 방법이 설문지일까요? 이건 아닌 것 같지. 그러니까 설문지 설계할 때는 면접을 쓰는, 면접을 해서 면담 기법 쓰는 거죠. 잘 정의된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인식 정도, 이런 거죠. 태도를 연구할 때 적절한 방법, 서베이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자, 요거 보시면, 자, 여기 일단은 관찰 쪽에 가보시면, 관찰, 미리 기준 설정하고, 인간의 감각기관, 외계사물, 일반적 자료 수집 방법, 여기 있죠. 행동을 연구하는데 가장 유용하다. 행동 연구에 가장 유용하다. 자, 그 다음에 설문지 설계 초기 단계. 이건 이제 면담 기법, 관찰 말고 이제 면담 기법에서 나오는 건데, 자, 설문지법. 면담을 할 때, 설문지 단계에서 이렇게 정교화할 때 좋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정교화할 때 좋다. 자, 대표적인 질적 방법이죠. 여기 관찰 데이터와 설문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도움도 되고, 설문지 설계하는 초기 단계에서 유용하고, 특히 설문지에서 평가자가 다루기 원하는 문제를 정교화하는 데 유용하다. 이 말 있죠. 이 말이 면담에서 나오는 겁니다. 서베이는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42, 43, 44, 45 이런 맥락에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자, 5번. 자, 평가 요소. 뭘 평가할 거야? 이런 거 물어볼 때면,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죠. 그럼 잘하고 있는지 평가할 때 어떠한 요소를 평가할 거야? 라고 할 때 학자들이 이거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누가 어떤 평가 요소를 설정했는지. 그래서 평가 요소 설정 부분이 지금 시험에 문제가 나온 거고, 페이지는 35페이지부터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짜이찌, 휘틀레치, 밥, 카츠, 이렇게 대표학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짜이찌는 사실형 질문의 답변에 대한 평가에 한정하여, 사실형 질문의 답변에 대한 평가에 한정해서 나온 사례는 랑카스타죠. 랑카스타. 그 다음에 랑카스타도 5개 범주를 얘기했지 6가지 평가 영역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짜이찌가 6개 평가 영역을 얘기한 건 맞지만 사실형 질문 답변에 대한 평가는 아니었어요. 그거. 휘틀레치는 사서의 개인적 성과 등을 포함하여 정보 서비스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평가를 주장했다. 이런 정보 서비스의 다양한 개인적 성과 이런 거 다양한 평가 요소 하면 카츠입니다. 카츠.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카츠. 개인적 성과, 그쵸? 다양한 요소 평가, 요 얘기한 거죠. 지금 카츠. 그 다음에, 휘틀레치는 주로 질문과 해답의 과정에서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휘틀레치거든요. 주로 질문과 해답의 관점에서 평가 요소를 제시했다. 이용자 질문, 정보 조사, 제공된 정보에 대한 이용자 인식 정도, 이런 식이니까.
다음에 밥은 정보 서비스 평가에 특수 이용자 집단을 위한 평가를 포함시켰어. 이거 맞아요. 그 답이 3번입니다. 카츠는 이용자 참고 질문 등 아까 카츠랑 휘틀리치랑 섞여 있으니까 뭔가 달렸죠? 질문과 해답의 관점에서 평가했다는 건 휘틀리치랑 카츠가 어땠다는 거죠? 바뀌어 있다는 얘기죠. 바뀌어 있다는 얘기죠.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짜이찌만 좀 찾아가면 되겠네요. 35, 36페이지입니다. 밥도 방금 전에 봤고, 그 다음에 짜이찌 저기. 그래서 뭐 이용자 인식도, 직접 서비스, 참고 집서, 타깃과 협력, 정보서 운영체제, 재정적 특력 등 6개 평가 영역.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해고익 하자고 했었죠. 재정 운영은 짜게 해야 된다 해서 짜이찌랑 재정 운영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랬습니다. 암기법까지 기억을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짜이찌의 6개와 마지막에 재정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정보 서비스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 역시 평가 방법 자주 나오네요. 그죠? 사례 연구. 특정 환경이나 제한된 상황 속에서 나타난 패턴과 전형적인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다. 이게 사례 연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례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니까 사례 연구 맞아요. 그죠? 특정 환경이나 제한된 상황 속에서 그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들. PPBS, 이거 계획 예산 제도라고 했었죠. 계획한 프로그램 달성에 들어간 비용에 중점을 둔 평가 기법. 요건 저기 도서관 경영론에 가서도 예산 방법 있죠. 그 계획 예산 제도이기 때문에 계획 짤 때도 나오고 예산할 때도 나오고 예산 유형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가에도 나와요. 왜냐면 이제 예산 계획한 대로 잘 됐는가를 평가해야 되니까 평가에서도 나오고, 우리는 그래서 여기 정보서비스 평가기법의 PPBS법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직접 관찰법, 즉각적이고 솔직한 해답을 기대할 수도 있고, 통제된 상황에서 수행된 질문에 대한 해답의 제시 속도, 정확성 정도를 검토하고 참고서 운영 능력 증정하는 평가 맞습니다. 자, 독서 목표관리법, 기대된 서비스에 대한 실제적 서비스 결과 측정하는 법. 이건 DVT라고 나왔던 거예요. 목표관리법은 목표 설정이라는 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경영기법 중에 하나인데, 뒤에 평가 방법 중에 이 부분은 기타 평가기법에 나와요. 기타 평가기법, 설문조사 나오고, 서브컬, 라이브컬, 면담, 그 다음에 사례연구 있죠. 사례연구 방금. 자, 대표성 있는 사례 종합적 분석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사례연구에서 면담, 관찰, 설문 같은 얘들을 다 써요. 그래서 꽤 종합적 평가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문, 인터뷰, 관찰 나오죠. 사례연구 단계도 있고, 자, 방금 전에 봤던 거 PPBS 나왔죠. 그 다음에 DBT, 우리가 기대 서비스는 실제 서비스 결과 측정한 데서 DBT가 나왔죠. 목표에 따라 인적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목표만큼 잘했니? 이런 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관리법. 그래서 여기 페이지는 46페이지, 45, 4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45, 46페이지. 그래서 리을은 빠지고 기억, 니은, 디귿 2번이죠. 목표관리법은 MBO가 아니라 DVT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7번. 자, 참고 서비스 성공에 영향을 미친 주요 과정을 투입 과정 산출 결과로 구분할 때 산출 결과에 해당하는 요인.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무슨 문제냐면, 자, 생각해보라는 문제예요. 원래 이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요런 식으로 정리했던 게 이제 우리 밥투산성 기억나죠? 밥의 얘기인데, 여기서는 언급 자체를 밥을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또 투입, 산출, 수입, 산출, 결과, 이렇게 성과, 이렇게 딱 나눠지지도 않은 걸 봐서는, 요런 문제는, 자, 여기 제시되어 있는 4가지 질문 중에서, 배치를 한번 해볼래? 이런 식의 문제예요. 이해를 하고 있는가? 위치 찾기는 좀 어정쩡하지만 가장 비슷한 건 밥입니다. 밥의 평가 요소 한번 가보시면은, 밥의 평가 요소 설정해 와보면은, 36페이지죠? 자, 36페이지. 투입, 산출, 성과. 요거랑 비슷하기는 하단 얘기예요. 비슷하다. 자, 그럼 이제 볼까요? 자, 참고사서 역량. 이건 뭐죠? 인적 자원의 투입이죠. 참고 집서, 물적 자원의 투입이죠. 자원 투입이에요. 그래서 얘가 원래 자원평가이거든요. 투입은 자원평가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원. 그 다음에 이용자 정보 역량 강화. 이용자 정보 역량 강화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산출되어 나온 결과물인 거죠. 산출되어 이렇게 나온 결과물. 이용자 사서 상호작용은 과정이죠. 자, 이런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참고사서 역량, 좋은 참고사서 역량을 가지고 참고집서, 훌륭한 참고집서로 이용자와 사서사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 이용자의 정보 역량이 결론적으로 강화된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였었죠. 답이 3번입니다. 가장 뭐 유추해서 볼만한 내용들이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은 여기 36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번 볼까요? 정보 서비스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비밀조사법에서의 질문은 즉답형이나 서지형 같은 일부 유형으로 제한된다. 지금 비밀조사, 공개조사, 미시평가, 거시평가 이제 이런 쪽 얘기를 하는 건데 조사 방법 중에서 비밀조사법, 우리 시험에는 비밀조사법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요 페이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비밀조사는 37페이지부터 이제 공개조사, 비밀조사법 나온 거예요. 38페이지 보시면 비밀조사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비밀조사는 이 지속적으로 조사형이나 연구형까지 길게 뽑아가기 힘드니까 즉답형이나 서지형 같은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비밀조사법의 단점에 뭐가 있냐면 평가 요소가 제한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즉답형이나 서지형 질문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비밀조사법의 단점에 가면은 평가 요소가 제한된다라는 표현하고 같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페이지는 아까 있죠. 38페이지. 자, 공개조사법 사서가 수립한 탐색 전략을 파악하기 어렵나? 이거 답은 1번이죠. 참, 8번 답은 1번이고요. 이미 평가받고 있는 거 알고요. 자, 저는 이런 걸로 한번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전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흥분했네. 미시평가는 한 시스템 얼마나 잘 운영, 이건 거시평가죠.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가는 거시평가. 그걸로 대안을 찾아내는 거는 미시평가. 그렇죠?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가 측정하는 거는 거시평가였죠. 거시평가 39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기평가는 절차가 간단한 비용면에서는 비경제적인 게 아니라 아주 경제적이에요. 내가 날 평가하는데 시간도 빠르고 돈도 안 들지. 그러니까 아주 비용 몇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은 방법이 자기평가인 거죠. 이거는 평가 유형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평가 기법 안에 사례조사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자기평가였어요. 아, 자기평가 여기 있구나. 사례연구 앞에 나온 자기평가. 여기 있죠. 그래서 간단, 비용면에서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자, 9번 가볼까요? 이용자 교육의 질적인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없는 거. 이것도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라고 나온 거예요.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있죠? 평가 방법에 따른 구분에서 양적 평가, 질적 평가 나왔던 그 부분. 실제 뭐 관련된 부분은 여기 그 앞에 여기 페이지 39페이지. 39페이지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이걸로 이제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양질에 대한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용자 개방형 대상 개방형 질문 이거는 질적. 이용자 관찰 질적, 이용 빈도 양적이죠. 수량화 시킬 수 있으니까 양적. 어렵지 않죠, 이런 거는. 자, 라이브컬 플러스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웹 기반 이용자 조사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죠? 인식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에요. 도서관 장서 평가만을 이거 아니죠. 장서 평가만을 위해 개발되어 틀렸죠. 이건 이용자 서비스 도서관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정보 제공, 도서관 장소, 그쵸? 도서관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도서관 이용자 조사 데이터 수집할 수도 있고, 비교 데이터 수집도 가능합니다.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문을 통해서 수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번 답은 2번이죠. 아까도 나왔지만 라이브컬 플러스는 설문조사법에 등장하죠. 설문조사를 통으로 보면 더 좋습니다. 복습하실 때는 가능하면 설문조사를 통으로 그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라이브컬 플러스 앞뒤를 봐도 되지만 나는 기왕 들어온 거 그냥 이 챕터를 보겠다 하면 그 챕터를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보셔도 돼요. 자, 본인 방식에 이렇게 좀 찾아가되 여기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앞뒤 복습에, 그러니까 이 주변 복습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 복습을 하라는 거. 라이브컬 플러스 방금 전에 본 요 설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어디 갔니? 아까 했죠? 최저 인식 기대, 요거 얘기했고요. 리커드 9점 첩도, 온라인 설문, 그다음에 서비스 영향, 서비스, 정보, 도서관 장소까지. 이게 장소만 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요. 범용, 넓게 평가하는 거죠. 그걸로 한 번 더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도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